1838년 헝가리의 도시 로온치, 백작이었던 구스타프 바치아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장서를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합니다. 학자들은 가문을 통해 대대로 내려온 귀한 고서적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류에 맞게 분류하였죠. 그런데 선별 작업 중 유독 이상한 책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세로 12cm, 가로 10cm의 작은 책으로 쪽수가 448쪽에 달하는 낡은 필사본이었는데요. 책에는 빼곡한 글자들과 함께 저자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87개의 사파도 실려 있었죠. 학자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책 안에 적혀있던 모든 글자가 생전 처음 보는 양식의 문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처음에 이것이 고대 헝가리의 룬 문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자의 필체나 문법 등으로 인해 양식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추측하였죠. 하지만 조사 결과 그것은 룬 문자를 포함하여 고대 헝가리에서 쓰인 어떠한 문자와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책은 겉표지를 포함해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뜯겨져 있어 저자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었죠. 이에 학자들은 그려진 사파들을 토대로 책 내용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예상된 책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서적에 그려진 다양한 사파들은 기독교와 이교도가 서로 융화하여 공존하는 사회를 그리고 있었죠. 이후 로온치의 서라고 이름 붙은 해당 서적은 1840년부터 학계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곧바로 전문가들에 의한 해독이 시도되었습니다. 헝가리의 언어학자 페렌츠 톨디와 오스트리아의 고생물학자 알버트 말이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각 나라의 명망 높은 학자였던 그들은 거듭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로온치의 서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이후 고서적 연구와 해독에서 학계의 인정을 받던 체코학자 요제프 이레책과 그의 아들 요제프 콘스탄틴이 뒤이어 로온치의 서 연구에 뛰어들었는데요. 지표가 될 만한 기록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책을 해독하는 데는 끝내 실패하였죠. 밝혀진 것은 로온치 사본 내에 사용된 문자가 당시 통용되던 알파벳들 대비 10배나 많다는 것, 이것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양을 흉내낸 표의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호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되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로온치의 서가 날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책을 기부했던 구스타프 백작 가문이 누군가에 의해 날조된 사기품을 구매하여 장서로 보관하였다는 것이죠. 1866년 헝가리의 역사학자인 카롤리 사보는 책이 발견된 1830년대 당시 수많은 역사 위조품들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로온치의 서 역시 날조품일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헝가리의 주류 학계도 사보 박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로온치의 서는 그저 해석이 불가할 뿐 조작으로 의심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후로도 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해독이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답은 나오지 않은 채 5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885년 로온치의 서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인스부르크 대학교의 베르나르트 율구 교수에게 보내집니다. 그는 언어학적인 측면과 더불어 55년 전에는 하지 못하였던 과학적 검사들도 병행하였는데요. 기이한 문자에 묻혀 우선순위가 밀린 사파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이에 당시 헝가리의 유명 화가였던 미알리 문카치도 연구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개된 연구에서는 또 한 번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죠. 조사 결과 로온치의 서에 사용된 종이는 1530년대 베네치아에서 생산된 종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존 주류학계가 주장해오던 1800년대 초 날조서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는데요. 사파에서 주로 관찰되는 양식들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에 주로 사용된 것과 비슷하였죠. 유의미한 자료들을 얻어냈던 연구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책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로온치의 서는 보이니치 문서, 파이스토스 원반과 함께 세계 3대 암호문으로 불리우게 되죠. 1970년 언어학자인 오토 귀르크는 체계적인 조사 과정을 토대로 로온치의 서를 연구하였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저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책의 발견 이후 가장 심도 깊은 연구라 평가받기도 하였는데요. 20년 후인 1990년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접한 컴퓨터학자 미클로스 록스만디는 책에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독을 시도합니다. 사람이라면 처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산을 대입함으로써 책의 규칙을 읽고 뜻을 파악하려 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어려웠던 획기적인 도전이었지만 로운치의 서 내용을 다 읽어내려간 컴퓨터가 내놓은 문장들은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의 조합뿐이었습니다. 해독에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 1996년 헝가리의 고고학자 아틸라 니리가 로운치의 서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나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로운치의 서를 해독했다. 페이지를 뒤집어 수메르어와 비슷해 보이는 언어들을 식별해낸 뒤 그 위에 라틴어를 씌워 나머지 기호들과 연결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첫 단락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신이 오셨습니다. 오, 그곳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군요. 바로 그들이군요. 하지만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1970년 로운치의 서를 연구했던 오토 큐르크 박사가 강하게 반박합니다. 암호문을 해독하는데 이렇게 폭넓은 허용 범위를 가동하면 해독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어떤 의미로든 풀이될 수 있다. 헝가리의 다른 학자들 역시 고대 헝가리어가 수메르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아틸라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죠.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로운치의 서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시작과 끝은 앞전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운치의 서는 2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페이지도 해석되지 못했는데요. 암호학의 성배로 자리 잡은 고문원을 해독하기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 대중들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죠. 이교도와의 융합을 다루고 있던 책인 만큼 특정 이교도에서만 사용하던 언어로 쓰여졌을 것이다. 먼 과거에 멸망한 뒤 잊혀져 버린 고대 국가의 잔재일 것이다. 어느 이름 모를 천재가 탄생시킨 고유한 언어일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언어 해독의 조짐이 될 수 있는 기이한 발견이 있어 학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도브루자 지역의 동굴에서 로운치의 서에 사용된 것과 상당히 비슷한 양식을 가진 고대 벽화들이 발견된 것이죠. 해당 동굴은 스키타이 수도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스키타이 수도사들은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기독교에서 영향력을 떨치던 이들이었는데요. 로운치의 서 안에는 기독교 요소 사파들이 유독 많이 그려져 있기도 했죠. 혹자는 이 발견을 토대로 로운치의 서 안에 적힌 내용들이 기독교적으로 금지된 내용 혹은 예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동굴 속 고대 벽화는 로운치의 서를 해독해줄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한 것은 해당 벽화가 발견된 루마니아 동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